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개별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좀 하고 의견을 공유 드린 건 괜찮은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금요일 또 오늘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아서 좀 짧게라도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예, 뭐 개별 종목도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섹터별로 좀 흐름이 좀 판이하게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아셔야 될 것이 뭐 웹툰 관련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특히 뭐 OTT나 뭐 컨텐츠 그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한 베이스가 아바타 2 이슈도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또 수석 뭐 방문한다, 한국을 방문한다, 혹은 한한령이 뭐 이제 그런 기대감 풀린다, 이런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즉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대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뭐 돌연변이 뭐 변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의료 시스템 붕괴나 뭐 제약 쪽에서 약품 고갈, 뭐 품귀 현상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물리게 되는 부분이죠. 리오프닝이 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반경이 넓어지다 보면 또 마스크 착용률이거나 또 개인의 어떤 위생 보건 상태가 좀 뭐 열악하게 되면 또 그러한 또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것이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뭔가 치우치면서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뭐 DMC 미디어, 뭐 예를 들게요. DNC 미디어나 아니면 오늘 또 반등이 나왔던 이제 뭐 청담 바이오, 그러죠? 매매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담 바이오란다, 청담 글로벌, 그 다음에 오늘 또 흐름을 보면 뭐 참 좋은 여행주죠.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연우나 이츠한불, 뭐 한국 화장품 전부 다 화장품 섹터이고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이제 YG 플러스,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또 미스터 블루, 뭐 DNC 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섹터에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상반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올라가고 반대로 약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뭐 한국 유니온 제약, 시가 이하로 좀 쭉 밀리는 상황이고요. 거래가 없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일약품도 좀 반짝거리면서 좀 약간 밀리는 상황, 또 마지막에는 좀 끌어올려주는 흐름이고요. 경남 지역도 장 초반에 좋았는데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여기에도 고점을 또 터치하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좀 조정을 보인다는 거죠. 조정을 보이고 대원제약도 감기약 쪽이죠. 네, 대원제약도 제가 오래 전에 말씀드렸는데 매매를 못했는 종목 좀 아쉽게 보내줬네요. 네. 오늘도 그 낙폭이 좀 주어졌는데 만약 4% 5일선 이탈할 땐 한데 또 장 마지막에 좀 올려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애매합니다, 진짜. 예.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고 한쪽으로 뭐 이제 뭐 제가 강력하게 뭐 매매 의견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올라간 것들. 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섹터이죠. 그러면 DNC 미디어나 뭐 레몽레인 이건 좀 조정권이고요. 조정 받고 있는 종목도 중간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더 공략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 5일선을 뭐 회복을 할 때, 안착할 때 그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사가지고 반등을 먹고 나오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또 장중에 대응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신규 매수 또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신규 매수는 좀 천천히 꼭 뭐 공략을 원하시면 천천히 좀 흐름을 보고 더 안정적인 매매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샀는데 또 예를 들게요. 샀는데 이날 또 7% 올라갔어요. 그죠? 7% 올라가고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매하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 기법대로 5일선 회복하고 돌아갈 때, MACD가 돌아갈 때, 그때 조금 관심을 다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레몽레인이 상승한 배경은, 예,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막내집 재벌 아들인가? 제가 항상 제목이 헷갈리는데, 뭐 딸부잣집 뭐 막내 아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네. 좀 헷갈려요. 이제 헷갈리는데,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은 이제
추가적인 좀 급등이 나오긴 좀 애매한 어떤 그런 섹터의 종목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략 의견을 좀 드리기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래서 리오프닝이냐, 한한령 관련주냐,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코로나 관련주냐, 그렇게 좀 대비될 것 같은데 흐름을 계속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한한령 그 다음에 여행주,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주 이런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할 생각은 없어요. 네. 뭐 많이 뭐 이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수익이 크게 났다라고 하면 또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제 공략 타이밍은 좀 저도 좀 주저된다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코로나 이슈는 이제 시작인 것 같거든요. 이제 찬바람이 좀 세게 불어와서 중국 본토를 좀 강타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또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휴마시스나 이제 액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가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랩지노믹스를 좀 보자 했는데 좀 매물대가 많아서 좀 머뭇거리다가 또 머뭇거리니까 2, 3일 동안 또 한 10% 올라갔습니다. 또 10% 수익은 참 큰 수익인데 공략을 못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상승 추세를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MACD 양으로 전환됐고 RSI 이제 플러스권이고요. 스토캐스틱 올라가고 박자가 다 맞아진 상황인데 아침에 좀 부분 좋았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많이 내려주면 신규 매수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액바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략을 다 못했죠. 네, 그래서 상승하고 이틀 조정 다시 올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섹터의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좀 탄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상승이 확 나오고 하락할 때도 확 그냥 미끄러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매수 매매가 되는 그런 호가의 어떤 쫀쫀한 그런 어떤 그 호가 잔량에 대한 그런 거래 대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가 잔량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뭐 10억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세력들은 쉽게 10% 올려버리고 10억으로 또 10억 정도 가지고 또 쉽게 하방으로 내리꽂는 그런 또 시장이기 때문에 급등량이 심하다. 그래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500억이나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이라고 하면 그 변동성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본 시선은 일단 진단키트는 더 가지 않을까. 랩지노믹스는 누려줄 때 신규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액바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매도를 못하신 부분 있죠. 가능한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네. 일단 이제 설명은 그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두고 있고, 또 관련 종목 수젠텍이거나 EDGC 이런 종목들도 지금 추세를 상방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그죠? 저 위에 200일선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젠 같은 것도 이제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돌아가는 상황인데, PCR보다는 PCR 쪽이 강한데 시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태행돼서 많은 인기를 지금 얻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도 들어오지 않고 안타깝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매매 대상으로는 고려하기 좀 힘든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PCR보다는 자가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 쪽에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휴마시스나 액바, 그리고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 정도로 좀 거론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 후반에 좀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이제 경남제약은 애매하고요. 그래서 비타민 가지고 좀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한국 윤리온 제약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전에 뉴스를 한번 전체로 공유 드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또 소량 매매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3일날 이제 기자가 이제 뉴스를 좀 썼어요. 특징주 잡으려고 세력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좀 만들었겠죠. 그래서 해열제, 감기약 매출 증가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장 가동률 최대치로 생산을 높이겠다. 4분기에도 감기약 및 해열제류 매출이 가파른 성장이 예측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월스트리트저널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럽 대륙 전역에서 항생제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 질병 발생률은 증가했고, 전쟁 장기화로 의약품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가 인상도 뭐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소량 기법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소량 이제 들어간 비중이 있다고 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N자로 살포시 돌아갈 확률이 높고,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여기가 뭐 15,000% 터졌습니다. 15,000%, 그 다음에는 그거는 뭐 90%, 그 다음 날도 116%가 연속적인 거래가 크게 밀집되어 있는 형국이고요. 그만큼 에너지가 과도하게 밀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이 시가 이하로 쭉 미끄러졌다고 해서 거래가 없는데 뭐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면 그냥 뭐 짧게 익절이든지 뭐 본전 가격에서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개파락이 나오면서 약간 애매하게 뭐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마 여기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좀 잡아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11선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보고 터치할 때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N자로 돌아갈 확률이 꽤 높다는 생각입니다.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꽤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짧게 제가 이제 보면 여기 뭐 중해 신약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흐름이 나왔죠. 중해 신약 잠깐 볼게요. 우선 중해 신약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여기 이전 이제 11월 30일 날 최대 거래량이 28,000% 터지고 나서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다가 또 4, 5일간 조정을 받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에 5일선 회복함과 동시에, 혹은 장대목 중심선 회복 동시에 다시 한번 위로 올리는 그런 차트가 1, 2주간 이제 펼쳐지는 부분이죠. 약간 긴 N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이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거래량이 밀집되면서 에너지가 응집되고 거래량이 쭉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특정 시점에 뭐 11선 기준 닫고 3일간, 2, 3일간 또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또 차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새로 했던 종목들은 다 그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한국 유니온 제약도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뭐 작게나마라도 좀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하루 이틀 걸릴지 5일이 걸릴지 2주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선 뭐 끝까지 지켜보고 손절은 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반등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추매를 하지 마시고 적정 라인대, 즉 6,900원대에서 지지받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 3분봉을 보시면요 720선을 이제 그을 수가 있거든요. 721선을 만들어 가지고 보면 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선과 721선 사이에서 뭔가 움직임이 만들어진 종목들은 다시 한번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한 번 더 급반등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 그런 세련 패턴주의이기 때문에, 뭐 추매를 할 것 같으면 7,000원에서 6,900원, 6,900원과 7,000원 사이에서 한번 지켜보고 720선을 또 지지를 받고 가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장대 양봉에서 중심선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가는지 확인해서 뭐 1차 뭐 선매수했다가 하면 동일 비중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 평단가가 뭐 이 정도 중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한번 탈출하든지 익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죠. 네,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끝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약 바이오 그런 종목들이 돌려주는 상황이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특정 가격대에서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크게 터지고 오른쪽으로 서서 조정받고 그냥 한번 위로 당기는 종목들,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돌려세울 확률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올렸다가 세워서 또 올려가죠.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가지 못하면 다시 밑에서 돌렸다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돌림 파동들이 많이 나오는 지금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움직임들이 아마 그 겨울철 내내 뭐 1월 달까지는 계속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뭐 이제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비대면이란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한한령 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것들의 어떤 상관관계, 그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나마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또 바라고,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좋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쭉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이제 언제 잡으면 좀 괜찮겠냐라고 저한테 물음을 던져주시면 저는 안정적으로 만약에 5일선을 회복 안착할 때 사든지 다시 재차죠. 그래서 투바닥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막 미끄러지지는 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여기 스테이션 구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명에너지와 같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또 강한 또 저항 가격대 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 행보등락이 나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글로벌 지수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격대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다음에 다시 재차 5일선과 11선 여기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때 사든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나누어서 즉 100만원 들어가 있으면 50만원, 50만원을 좀 나누어서 편안하게 천천히 그렇게 또 추매를 하시게 되면 1월 달에 또 수익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요. 지금 수급은 그래 좋지 않거든요. 수급이 좀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수급만 좀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저 위에까지 가겠지만 이전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나 애플카가 아니다 하더라도 LG노텍이 가진 그런 어떤 기술력과 성장성은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만약 손절하셨다고 하면 상관이 없고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제 의견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편하게 보내시고 저는 주말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